주식메이트 주소장입니다. 이번 영상 종목은 카카오뱅크가 되겠습니다. 카카오뱅크가 최근에 대량 물량이 쏟아지는 바람에 주가가 하락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또 냉정하게 주식의 현 상황과 미래에 대한 전망 그리고 기술적인 거 다 살펴보면서 대응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호재도 있고 악재도 있으니까요. 하나씩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뱅크 이제 재무 재료 수급 다 살펴볼게요. 자, 재무적인 측면. 자, 이제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죠? 상반기에 순이익이 1분기는 540억, 2분기도 비슷하게 했어요. 상반기 순이익이 대략 1200억 정도, 그 정도 될 거고, 작년도에 순이익이 그 정도 나왔을 겁니다. 상반기 순이익으로 본다 그러면은 상반기 순이익만 본다면 1100억에서 1200 정도 됩니다. 제조사가 아니니까 뭐 영업이익 이렇게 따지지 않고 순이익만 따져도 그 주가 평가하는데 문제는 없을 거예요. 현재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34조 8천억, 35조 정도 됩니다. 대략 시총 35조. 1년의 순이익이 작년에 1200억이지만 올해는 순이익이 2배 정도, 2400억 정도 된다고 봤을 때 시총 35조는 굉장히 높죠. 순이익이 2400억 정도, 높게 이제 3000억을 잡는다고 쳐도, 3000억을 잡는다 쳐도 20을 곱하면은 6조 정도 됩니다. 20. 그러면 순이익 3000억 기준으로 시총 35조는 순이익의 100배가 넘는다는 거죠. 100배가. 앞으로 이제 그 기대하는 수치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올해는 순이익이 2600억 정도, 그리고 내년도에 4400억, 2023년도에 6700억이네요. 2023년도에 6700억. 2023년도 기준에 6700억을 감안해도 3년에 순이익 6700억 추정을 해도 시총 35조는 좀 많은 측면이 있습니다. 6700억 곱하기 20을 해도 12조 13조 정도. 그럼 왜 이렇게 시총이 높냐 이거죠. 자, 카카오라는 모 회사의 그런 좀 기댈 만한 곳이 있는 것입니다. 재료는 은행업 중에서 특별히 이제 플랫폼 금융을 표방한다는 것이죠. 플랫폼 금융을 표방하는데, 중요한 건 이 회사가 그러면 일반적으로 갖게 되는 여수신업 이외에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순이익을 기대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기사가 나온 거예요. 거품 아닌가라는 기사인데, 카카오뱅크 심상찮은 오버행이 어떤 의미입니까? 대량의 대기 물량을 뜻하죠. 대량의 대기 물량. 심상찮은 오버행,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의무 보호 예수가 되어 있는 물량이 쏟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할 수 있죠. 자, 블록딜이 심심찮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우정사업본부에서 블록딜이 최근에 발생했었죠. 악재와 관련된 것, 또 호재와 관련된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물량이 쏟아질 수 있다는 것. 기관 투자자들의 1개월 의무 보유 확약 기간은 종료가 됐습니다. 이제 9월 6일까지 한 달 동안 의무 보유를 해야 되는 그 물량이 314만 주가 풀렸어요. 전체 1%에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한 달, 그리고 3개월, 또 6개월 이렇게 있죠. 이 물량이 시장에 다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의무 보유 기간이 끝난 주식을 매도하지 않는다면 이 주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그널로 봐야 되겠죠. 자, 의무 보유 확약 기간 한 달짜리는 끝났죠. 자, 근데 우정사업본부가 블록딜을 통해서 2.9%를 매각을 했죠. 지난 1일날 장 종료 후에. 이게 바로 이제 오버행이죠. 대량의 대기 물량을 블록딜을 통해서 매각을 한 겁니다. 2.9%를 매각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도 추가 하락이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 카카오뱅크가 지금 현재에서 하는 부분은 여수신업과 관련된 거죠. 여타 금융사와 비슷한 업무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품론이 있는 겁니다. 여수신업과 관련된 일을 똑같이 여타 금융사와 비교했을 때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시총이 높은 거야? 라는 그런 판단이죠. 자, 이제 앞으로 수익원 다변화가 있어야 될 텐데 그 부분이 좀 리스크 요인입니다. 왜냐? 비은행 부분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다른 금융사가 집중을 하고 있는데 카카오뱅크가 있고 또 다른 회사인 카카오페이가 있는데 이 회사가 바로 비은행 부분, 증권, 보험, 카드 이 업무를 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카카오뱅크가 굳이 카카오페이가 하는 업무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여수신 사업에 기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증권, 보험, 카드 영역 이 비은행 부분은 바로 이제 카카오페이가 담당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되죠. 그리고 수급을 보게 되면 수급 상황에서 기관하고 외국인의 참여를 보면 한 달 동안 기관은 좀 매도를 했습니다. 계속 사다가 매도를 했는데 4,800억 정도를 매도하고 외국인은 7,600억을 샀습니다. 외국인이 이 물량을 받고 있다라는 거,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한 달 동안에 7,600억을 샀는데요. 우리가 이 점을 봐야 돼요. 카카오뱅크가 시가총액이 34조예요. 코스피 상장돼 있고 외국인은 무엇을 노리고 있을 거예요? 외국인 보유가 6.68%예요. 금융에 관련해서는 외국인은 좀 보유 비중을 높이는 편입니다. 6.68%. 적어도 10에서 15% 정도는 보유의 의지를 가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은 영업이익도 중요하고 순이익도 중요하고 이익도 중요하지만 외국인이 보는 눈, 외국인이 접근하는 시각은 좀 다른 것일 수 있어요. 시총이 높은 종목에 대해서 보유 비중을 늘려서 어떻게 되면 시장에 대한 그런 지위를 강화하려는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장단점이 분명히 있어요. 수급상에서 보게 되면 외국인은 한 달간 7천억 샀어요. 7천억 원을. 기관은 매도했죠. 기관은 외국인 비중을 잘 봐야 됩니다. 외국인 비중 6.68%. 자, 기술적으로 보겠습니다. 현재 고평가는 맞지만 우리가 자, 악재는 호재 부분은 카카오의 플랫폼을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플랫폼을 활용하는 거고, 악재는 다른 금융업처럼 여수신업 위주다라는 거. 위주. 그리고 기타 비은행 업무인 보험, 그 다음에 카드, 이런 것들은 보험카드 증권은 카카오페이에서 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다는 거예요. 여수신업 위주로 단순하다. 자, 기술적 분석을 합니다. 기술적 분석. 상승할 때 이렇게 3파로 상승했어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할 때 하나, 둘, 셋 이렇게 3파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3파로 하락했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릴 때에 아랫골이 중요하고 또 윗꼬리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현재는 아랫꼬리 한번 주목을 할게요. 아랫꼬리 3파를 만들었을 때 아랫꼬리, 그리고 하락을 했을 때의 3파 만들었을 때의 아랫꼬리들 다 중요합니다. 이 아랫꼬리가 왜 중요하냐면 이 아랫꼬리를 만들었을 때의 그 자리를 터치한다는 것은 하락을 뜻하는 것이고, 또 위를 터치하는 것은 상승을 뜻합니다. 현재 이 자리에서 제가 네모로 표시한 사각형을 표시한 이 두 개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 갭이 발생한 게 딱 한 번이에요. 갭이 발생한 게 여기 여기도 갭이 발생했는데 이거는 100원
100원 차이밖에 아니니까 이건 큰 갭이 아니니까 갭이 발생한 건 여기입니다. 여기 이 갭. 그래서 앞으로 기술적 분석을 한다 그러면 앞으로의 기술적 분석상 이 갭 자리를 채우는 거 첫 번째 중요하고, 그리고 이 자리 9월 1일자에 갔던 88,900원 자리가 중요합니다. 이 자리는 상승을 뜻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아랫꼬리 달았던 아랫꼬리 그리고 윗꼬리 지점을 주목을 하는데요. 1차적으로 갭 하락이 나왔던 갭 하락의 자리를 메우는 것, 메우는 가격, 갭 하락의 자리를 메우는 가격이 중요합니다. 갭 하락의 자리를 메우는 가격이 얼마냐면 82,200원. 그 다음에 9월 1일의 고점 88,900원, 82,200원, 82,200원 터치 중요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하락 패턴에서의 고점 자리 88,900원이었나요? 88,900원. 네, 88,900원. 이 두 개의 자리를 터치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바로 그 제가 말씀드렸던 자리 82,200원을 터치해야 되고, 그다음 88,900원 이렇게 차례차례 터치해야 돼요. 82,200원만 터치해서는 안 됩니다. 82,200원 터치는 어느 정도의 상승 시그널로 1차 상승 시그널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2차 안심 상승 시그널입니다. 여기가 제일 안심할 수 있는 상승 시그널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상승 패턴을 만들었던 데의 저점 아랫꼬리 68,000원. 상승 패턴 패턴에서의 아랫꼬리 68,000원. 여기 터치하는 것은 하락 시그널입니다. 자, 조심해야 될 자리를 제가 분명히 안내를 드리고 있죠. 조심해야 될 자리. 자, 1차 상승 시그널은 82,200원을 터치해야 돼요. 그럼 위로 가겠다는 신호 1차 보내는 거고, 88,900원은 2차 안심 상승 시그널이죠. 그다음 68,000원은 하락 시그널로 봐야 됩니다. 68,000 터치는 굉장히 안 좋아요. 상승 패턴을 만들었던 저점을 터치한다는 것은 이것은 추가 하락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면 최저가도 붕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개의 자리, 일단 두 개의 자리에 주목하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근데 외국인의 보유 비중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긍정적이에요. 외국인 비중. 외국인이 비중 늘리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시총이 30조가 넘었잖아요. 30조 넘은 종목 지배력을 강화하는 겁니다. 이제 현재는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고 코스피 200에는 포함이 안 됐죠. 나중에 코스피 200이 들어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선물에서 활용도가 높다는 거죠. 활용도를 보자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시총이 높은 고평가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바로 외국인의 비중이 어느 정도까지 늘어가야 될지, 과연 이 비중이 어디까지 늘어날까요? 이 비중, 외국인 비중은 어디까지, 이걸 보면서 대응하면 되겠죠. 그러면 외국인이 이 주식을 올리려는 목표를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카카오뱅크 문자 주세요. 종목 속보 나올 때마다 맨 먼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뱅크 하락 때문에 이제 물려서 고민되신다 하더라도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의 멘탈을 잡아드리고, 또 카카오뱅크의 또 속보 뉴스, 재료가 되는 뉴스들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카카오뱅크 문자주세요. 또는 카뱅 문자주세요. 종목 속보 나올 때마다 맨 먼저 여러분에게 소식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재도 있고 호재도 있습니다. 외국인이 비중을 늘려가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고평가 논란이 있지만 외국인은 그 논란과 상관없이 이 종목을, 이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을 잡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 코스피 200에 편입되면서 선물 시장에 충분한 활용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부분을 감안하여서 접근해야겠죠. 카카오뱅크, 카뱅 문자 주세요. 더 많은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